2025년 12월 15일 정오. 도쿄 한복판에서 30대 부부가 사우나실에 갇힌 채 사망했습니다. 월 이용료 39만엔, 하나로 약 350만원짜리 초고급 프라이빗 사우나였는데요. 문 손잡이는 안팎으로 모두 빠져 있었고 비상 버튼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단순 사고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도쿄 적십자 사우나 밀실 사망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위치한 고급 회원제 개인 사우나 타이거입니다. 5층 건물 전체가 개인 사우나 시설인데요. 완전 개별 룸으로 운영되는 곳이었거든요. 이곳의 이용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 시간 단발 이용료가 19,000엔, 우리 돈으로 약 17만원입니다. 거기에 월 정액제는 무려 39만엔, 하나로 350만원이 넘더라고요. 음식과 음료 무제한 제공되는 올인클루시브 시스템이었어요. 그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가와사키시에 사는 마쓰다 마사나리 씨, 36세와 그의 아내 요코 씨, 37세였습니다. 마사나리 씨는 도쿄 메구로와 지유가오카에서 탈백 발염색 전문 미용실 지비지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백발을 염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리는 특화 기술을 보유한 미용실이었는데 업계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아내 요코 씨는 네일리스트로 일하고 있었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3살짜리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마쓰다 씨는 사우나를 정말 좋아했대요. 동료 미용사들 사이에서는 상담도 사우나에서 할 정도로 유명한 사우나 마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부부가 함께 사우나 타이거를 처음 방문했던 겁니다. 오전 11시에 도착해서 오후 1시까지 2시간 예약이었어요. 3층에 있는 개인 룸을 배정받았는데 2평에서 3평 정도 되는 사우나실과 냉탕, 휴게 공간이 딸린 완전 프라이빗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오 무렵 사우나실 밖에 설치된 연기 감지기가 작동했어요. 직원이 급하게 확인하러 갔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았죠. 오후 12시 6분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사우나실 입구 근처에서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아내가 아래쪽에 누워있고 남편이 그녀를 감싸 안듯이 위에서 덮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보호하려 했던 것처럼요. 두 사람 모두 이미 숨진 상태였고 등과 어깨에는 화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경시청의 조사 결과 믿기 힘든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점, 사우나실 문 손잡이였습니다. 일반적인 사우나는 밀어서 여는 평평한 문이나 간단한 손잡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우나 타이거는 달랐어요. L자 모양의 목재 손잡이였는데 일본의 사우나 전문가들도 이런 형태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사고 당시 이 손잡이가 안쪽과 바깥쪽 모두 빠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문은 원래 설계 단계에서는 밀어서 여는 방식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회전식 L자 손잡이로 교체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손잡이가 문과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서 손잡이를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우나실에서도 똑같은 손잡이가 헐거워져 있는 게 발견됐어요. 두 번째 문제점, 비상 버튼이었습니다. 사우나실 내부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버튼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 당시 이 버튼에는 눌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커버가 깨질 정도로 강하게 반복해서 눌렀던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이 비상 버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있는 수십만의 전원이 꺼져 있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경찰 조사에서 운영자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원을 켠 적이 없다고 했대요. 소방법상 이런 시설에는 당연히 비상통보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전원을 켜본 적도 없다니 말이 되나요? 세 번째 문제점, 유리창이었습니다. 사우나실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었는데요. 마쓰다 부부는 이 유리창을 깨서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수건과 사우나, 스톤을 던진 흔적이 발견됐고 남편 마사나리 씨의 손에는 피하 출혈 흔적이 있었거든요.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물건을 던지며 탈출을 시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리창은 강화 유리였는지 끝끝내 깨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부부가 국자로 문을 억지로 벌리려고 시도한 흔적도 발견됐대요. 부러진 국자와 문틈에 난 여러 개의 긁힌 자국이 그 증거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 통풍구였습니다. 사우나실 벽면에는 작은 통풍구가 있었는데 부부가 이 통풍구를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한 흔적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 개인실 구조라 아무도 듣지 못했고 당시 다른 직원들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대체 왜 불이 났던 걸까요? 경시청 조사 결과 사우나 스톤 근처에 있던 타올이 과열되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사우나실 내부의 벽면, 일부와 등받이, 좌석, 타올이 타버렸거든요. 문제는 이 작은 화재가 밀폐된 공간에서 유독가스와 고온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문도 열 수 없고 비상 버튼도 작동하지 않고 유리창도 깨지지 않는 완벽한 밀실에 갇혀버린 겁니다.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운영사의 과거 때문이에요. 사우나 타이거를 운영하는 회사는 사우나 앵코인데요. 이 회사는 2021년 7월에 40대 후반의 한 실업가가 창업했습니다. 이 실업가를 어씨라고 부를게요. 어씨는 원래 사우나를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우나 사업에 뛰어든 거였죠. 2022년 8월에 사우나 타이거를 오픈했고 유명 탤런트를 감수자로 내세워서 마케팅을 했어요. 하지만 2024년 12월 어씨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측근인 B씨가 새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룹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KUROFUN이 앵코라는 방문 매입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고객집을 직접 방문해서 보석이나 귀금속, 시계, 명품 가방 같은 중고품을 사들이는 사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25년 11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일본 소비자청으로부터 9개월 업무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정상거래법 위반이었어요. 수법이 뭐였냐면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필요한 물건 없냐, 안마 의자 같은 거 안 쓰는 거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래, 그럼 와서 봐라 하고 약속을 잡잖아요. 그런데 막상 직원이 집에 방문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액세서리나 귀금속도 매입한다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죠. 고객이 팔 생각 전혀 없다고 거절해도 지금 정리하는 게 좋다면서 계속 압박했대요. 반강제로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는 이른바 푸시바잉, 일본어로 오시카이라고 부르는 악질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받을 때 쿨링오프 기간 동안 물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법을 무시한 거죠. 이런 수법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만 해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결국 소비자청이 칼을 뺀 겁니다. 주간분순이 입수한 내부 고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에요. KUROFUN이 사의 한 직원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악질 상법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실제로 살 생각이 없는 물건으로 약속을 잡고 집에 들어간 뒤에는 고객이 팔고 싶어하는 물건은 가치가 없다고 말로 구슬려요. 그리고 귀금속이나 시계를 찾아내서 강제로 싸게 사들이는 거죠. 어씨가 직접 이런 영업 방식을 지시했고 사우나 타이거의 사장이 된 B씨도 똑같이 했습니다. 라고요. 이 직원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악질 상법을 하도록 강요받아왔습니다. 경영진을 중심으로 그룹 전체의 모럴이 낮은 체질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게 이번 사우나의 참혹한 사고로 이어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란을 보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아니 살인입니다. 비상 버튼 전원을 한 번도 켠 적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밀실살인 아닙니까? 문 손잡이가 안팎으로 다 빠지고 비상 버튼은 작동 안 하고 유리창은 안 깨지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는 명목으로 감시 카메라도 없고 직원도 없으면 사고가 나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과거에 악질 방문 매입으로 업무 정지 먹은 회사가 사우나까지 운영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런 회사가 사람 목숨 다루는 시설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월 39만 엔씩 받으면서 안전관리는 이 모양입니까? 고급 사우나 맞나요? 돈만 비싼 죽음의 덫 아닙니까? 3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잃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5채널 게시판에도 비슷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거 완전 밀실 살인 사건 아님. 손잡이 양쪽 다 빠지는 게 우연일 리 없잖아. 비상 버튼 전원 안 켰다는 게 말이 되나. 소방 허가 어떻게 받았는지 조사해야 함. 프라이빗 사우나의 맹점이 완전히 드러났네.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구조잖아. 탤런트 감수라면서 안전은 뒷전. 돈만 받고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님. KUROFUN이 회사 평판 찾아보니까 진짜 악질 회사네. 이런 데가 사우나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됨. 남편이 마지막까지 아내 감싸 안았다는 거 보니까 눈물남.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실제로 경시청은 12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운영사인 사우나 앵코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가택 수색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에요. 또 소방당국도 영업허가 당시 비상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정기 점검은 했는지 등을 전면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개인 사우나 붐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해요. 일본에서는 최근 코로나 이후 사우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특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프라이빗 사우나가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는 명목으로 감시 카메라도 없고 직원 상주도 안 하고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들이 많다는 거죠. 어느 사우나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사건 이후 SNS에서 여기도 위험하다, 저기도 문제 있다는 폭로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하는 곳들까지 풍평 피해를 입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업계 전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움과 프라이버시만 강조하고 안전은 뒷전이었으니까요. MC 다니아라 쇼스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본인도 전혀 생각 못했을 겁니다. 대체 왜 문 손잡이가 빠져 있었던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 사우나라면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발견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다 보니 사고가 나도 찾기 어렵잖아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사우나, 시설의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벨은 반드시 작동해야 하고 문은 절대 안에서 잠기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최소한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갖춰야 한다는 거죠. 사건 발생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는 이 사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 운영사의 과거 행태를 보면 안전 따위는 신경도 안 쓴 채 돈만 벌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마쓰다 부부의 지인들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마사나리 씨는 정말 일에 열정적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드레스를 입을 때까지는 꼭 살아야겠다고 말했었대요. SNS에도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우나를 즐기러 갔다가 이런 비극을 맞았다니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심정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이 정말 단순한 관리 소홀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월 39만 엔씩 받는 초고급 사우나에서 비상 버튼 전원조차 켜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문 손잡이가 설계 변경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본 이슈를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걸 하더라도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